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일전에서 승리하자 멕시코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이 2점 차로 승리했는데 쐐기골을 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 빼어난 위치 선정으로 슈팅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스웨덴에 패배하고도 한국의 선전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우리는 모두 한국인, 한국 형제들 당신들은 이미 멕시코 사람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소칼로 광장의 멕시코 국기가 태극기로 바뀌는 패러디물이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항공권을 20% 할인해주는 이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진출했던 삼성전자 기아차 등에는 현지 직원들이 몰려와 선물을 안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멕시코 식당에서는 쐐기골을 넣은 손흥민 메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토트넘까지 손흥민을 내세워 멕시코 국기의 날 2월 24일을 축하했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칸의 자랑이라며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를 합성해 SNS에 게재했던 것입니다. 사실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는 더 깊은 내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6.25 당시에도 10만 명 이상을 파병해 한국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참전 16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도 이들을 찾아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태권도 도장이 무려 4,000개가 있고 수련 인구도 3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인까지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문사범은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무술 경연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초창기 멕시코는 일본이 전수한 가라테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사범이 이를 뒤집고 450개의 도장까지 운영하며 30만 명의 제자를 키워낸 것입니다. 결국 멕시코는 2008년 북경올림픽 때 태권도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멕시코 공항이 한국어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 공용어인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한국어가 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항 측이 한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남미를 잇는 유일한 직항인 아에로멕시코는 주 2회 정도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7월 경영 악화로 파산 신청까지 했지만 고립된 한국인을 실어나르는 똑똑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 400여 개가 진출해 있는 핵심 투자국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의 교역국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한국 기업 지원을 위해 경제부 내에 한국 기업 지원 데스크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역 외에도 멕시코인들의 한국 제품 사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3분기 기준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업체가 급격히 추격해왔지만 화웨이 등이 8% 이하로 내려앉으며 격차를 벌인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점유율 35%로 멕시코 TV 시장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75인치 이상 대형 TV에서는 무려 56%의 점유율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TV까지 인기를 끌며 구입 고객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전자레인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브랜드도 한국의 윈니아 전자입니다. 올해 누적 점유율 57%로 1위를 달리고 있고 9월에는 무려 70% 이상 점유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멕시코 요리에 최적화된 모델을 지속 선보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가전제품까지 기부해 호감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멕시코는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LG전자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수요에 대비해 멕시코 TV 공장을 풀가동시켰습니다. 북미 수출을 위한 TV 공장으로 30% 이상 가동을 늘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LG전자는 미국 월프를 제치고 글로벌 생활가전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최근 멕시코는 한국산 냉연 강판 수입 쿼터까지 인상하며 협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작년 54만 톤에서 2023년 66만 톤으로 매년 확대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냉연 강판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2022년이면 한국과 멕시코가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믿음과 의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